뭔가 큰 일이 발생하기 전 크고 작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 쥐 같은 동물들이 대규모로 이동하거나 심해에서만 관찰되는 물고기가 연안 바닷가에서 관찰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자연 상태에서 평상시 관찰하기 힘든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면 지진이 임박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암 환우들 또한 암 진단을 받기 전 다양한 징조들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상 나타나는 이러한 징조들을 전조 증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암이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중증 만성 질환이 발생하기 전 인체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암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환우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암을 진단받기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봤을 때 암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구나 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보다, 또는 과식해서 불편했나 보다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시키고 무심코 가볍게 넘겨버렸던 크고 작은 증상들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암의 징조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증상들이 자주 관찰될 때 미리 조심했다면, 혹은 미리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헬스 부스터입니다. 큰 질병이 발생하기 전 인체에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도 피곤하거나 지속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나 설사가 지속되면, 반복적으로 두통이 발생하고 머리가 무겁기도 하죠. 이러한 증상들은 큰 질병의 징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매우 흔하게 관찰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별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심코 지나치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관찰되는 크고 작은 증상들과 큰 질병이 발생하기 전 관찰되는 전조 증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두통, 소화불량, 복통, 변비, 설사, 만성피로 등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증상들과 중증 만성질환의 발생 전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질병의 전조 증상으로 관찰되는 다양한 징조들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약 복용에 대한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단순한 증상들은 대학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하거나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만 사서 복용해도 금세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엔 개보린이나 펜잘, 소화불량엔 베아제나 회스탈, 열이 나거나 염증이 있으면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등 가벼운 약 복용만으로도 증상이 금세 호전됩니다. 하지만 암이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의 전조 증상은 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배가 아파서 내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잠깐 호전되었다가 금방 다시 복통이 발생하는 등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중증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의 전조 증상과 일반적인 증상과의 차이 두 번째는 증상이 발생하는 빈도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두통이 발생하거나 가끔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나 설사 증상이 관찰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 가능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관찰되는 가벼운 증상이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중증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생리를 할 때마다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생리량이 지나치게 많다거나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더부룩해서 소화제를 달고 살거나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큰 병원에 가서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증 질환의 전조 증상과 일반적인 증상과의 차이 세 번째는 두통, 복통, 소화불량, 변비, 설사, 만성피로 등 일반적으로 자주 관찰되는 증상과 더불어
급격한 체중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위에 나열한 증상과 더불어서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빠진다면 가벼운 증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중증 질환의 전조 증상과 일반적인 증상과의 차이 네 번째는 위에 나열한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배가 아프면서 반복적으로 두통이 발생하고 눈은 항상 피곤하고 건조하고 뒷목은 항상 뻣뻣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속이 더부룩하고 항상 소화가 안 되면서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항상 추위를 타며 손발이 저리고 자주 붓고 피로에 쩔어 있으면서 급격하게 체중까지 빠진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위 증상들 가운데 몇 가지만 반복되더라도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증질환의 전조 증상을 분별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1. 약을 복용해도 잘 호전되지 않는다. 2. 증상들이 자주 반복된다. 3. 급격한 체중 변화와 동반되어 증상이 발생한다. 4. 다양한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살아오면서 자주 경험했던 가벼운 증상들이라도 위에 4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증 질환들의 경우 한시라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의 치료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상태가 관찰되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중증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신뢰할 만한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치료와 더불어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의 노력이 서로 병행되어야지만 만성질환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저 병원 치료에만 전념하면서 내 삶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중증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회복의 첫걸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버리는 것, 내가 평소 즐기던 습관 가운데 내 건강을 해치는 습관을 철저히 제거시키는 것,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이 건강회복의 시작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우들에게 암을 극복하고 싶으면 반드시 Not to do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강조하는데요. 자기 삶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제거시킬 수 있도록 절제하면서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몸은 자동 정상화 장치를 가동시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Not to do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생활습관을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크몽에 올려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증 만성질환의 전조 증상과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가벼운 증상들과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중증 만성질환의 징조들로 관찰되는 증상들은 우리가 자주 경험해본 가벼운 증상들과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평소 우리 몸을 잘 관찰해보고 우리 몸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많은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